엑셀에서 이름을 정의하는 이유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정의된 이름을 수식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키가 필요한데 그렇게 이름을 호출하는 키를 F3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래 예제를 보시게 되면 4개 회사의 실간의 매출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러한 4개 회사의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B19를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일반적인 G게임으로 키보드에서 는 표현 SUM이라고 타이핑하시고 컨트롤 A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SUM이라는 함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함수 명칭을 쓴 다음 컨트롤 A를 누르시게 되면 그 함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특정한 키를 컨트롤 A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의 동영상에서도 컨트롤 A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A사의 매출을 구하기 위해서 마우스로 1월 1일에 1월 10일까지 A사의 매출 부분을 드래그 해줍니다. 그러면 10개의 10을 범위로 잡았으므로 더해서 하나의 값인 100으로 호출해주는 키를 집계함수 sum이라고 합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A사를 구했으니 그 나온 100의 오른쪽 끝에다가 마우스를 맞추신 다음 D사까지를 드래그 해줍니다. 그러면 B사, C사, D사의 각각의 매출 합계가 구해집니다. 여기서 세금을 제외한 매출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A사, B사, C사, D사는 RGO라는 회사의 통제를 받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RGO를 통해서 매출이 계산되므로 RGO의 세금은 3.3%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0에서 3.3%가 빠진 세금 제외 매출합을 구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수식을 생각한다면 A사 매출의 집계인 100을 클릭하시고 곱하기 가로 여신 다음에 100에서 3.3%가 빠졌으므로 100% 빼기 3.3%를 의미하는 H7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100에서 3.3%가 빠졌으니 96.7이 맞습니다. 하나를 구했으니 그 쉘의 오른쪽 끝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D사까지를 드래그 합니다. 그랬더니 B사, C사, D사의 세금을 제외한 매출합이 틀리게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55에서 3.3%가 빠지면 55가 아니라 다른 값이 나와야 되는데 위에 있는 매출의 합이 그대로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하고 변하지 않는 상대 절대 개념이라는 참조 기법을 쓰셔야 되는데 참조 기법을 쓰지 않고 이름을 이용하게 되면 더욱더 편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100% 빼기 H7이라는 이 부분의 식 자체를 하나의 이름으로 정해서 쓴다라면 누구 봐도 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수식 탭을 가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줍니다. 이름 정의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새 이름창이 나옵니다. 그 이름 부분에 RGO 세금이라고 이름 명칭을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100% 빼기 H7 부분이기 때문에 참조 대상 부분에 100% 빼기 3.3%가 있는 쉘 H7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RGO 세금에는 100% 빼기 H7이 들어있습니다. 수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B20을 클릭하시면 96.7이 이러한 수식에 의해서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 빼기 H7까지를 범위로 잡습니다. 그 다음 F3이라는 키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 파일 내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호출이 됩니다. 즉 F3은 정의된 이름을 호출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B19 곱하기 RGO 세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GO 세금에는 100%에서 3.3%가 빠진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신 다음 다시 한번 D사까지를 드래그 하시게 되면 아까처럼 틀린 값이 아니라 올바른 값이 나오고 위와 같이 긴 문장의 식이라든가 개념들을 이름으로 정해서 쓰시면 상당한 이득과 효과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황 서브토탈이라는 시트를 가서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이름을 정의하게 되면은 시트를 옮겨 다니지 않고 바로 빠르게 현황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A사의 매출의 합계를 여기다 구하고자 합니다. A사의 매출은 함수 1강이라는 시트에 이만큼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황 서브토탈의 A사의 매출을 구하기 위해서는 함수 1강이라는 시트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정해서 쓰시게 되면 아주 편하게 이름을 호출해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 1강이라는 시트에 가서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는 이름 정의로 이름을 정의하였지만 이번에는 10부터 1월 10일까지의 10을 A사 매출, 1부터 10까지를 B사 매출, 10부터 100까지를 C사 매출, 1부터 10까지를 D사 매출, 이렇게 이만큼의 범위를 각각 정의하기 위해서 A사부터 D사 10일까지의 데이터를 범위로 잡습니다. 그리고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 명령어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범위로 잡은 첫 행을 이름으로 정의할 거냐는 창이 뜹니다.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4개의 이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름 관리자를 눌러보시게 되면 A사, B사, C사, D사 이렇게 4개의 이름이 만들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을 다른 시트에서 시트를 오고 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A사, B사, C사, D사를 각각의 표의 윗부분에 명칭으로 이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원하는 만큼을 드래그해서 이름을 정의할 때는 이름 상자에 있는 곳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전체 회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전체 회사도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름을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서브토탈이라는 시트를 가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A사의 매출을 구하기 위해서 I를 클릭하신 다음 는 표현 SUM이라고 타이핑하시고 컨트롤 A를 눌러줍니다. 이름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함수 1강이라는 시트를 가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A사 밑에 10일간의 쉘들을 범위로 잡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정해놨으므로 키보드에서 F3을 누르게 되면 펑션1이라는 파일 내에 만들어진 모든 이름들이 호출이 됩니다. 그 중에서 A사 매출을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다른 곳에 있는 A사의 매출 집계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사 매출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사 매출 옆에를 클릭하시고 는 표현 SUM 컨트롤 A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함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F3을 눌러서 이번에는 전체 회사의 매출이기 때문에 전체 회사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전체의 매출은 이렇게 760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트에서 전체 회사의 매출을 호출해서 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름을 정의하시게 되면 다양한 용도로 엑셀에서 활용 기법이 늘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함수 1강 시트를 가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썸과 서브토탈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썸은 엑셀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함수로 일반적인 집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에 반해 서브토탈은 부분적인 집계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인 집계가 필요한 이유는 엑셀에서 필터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필터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행들을 화면에서 숨기는 역할을 합니다. 일부 행들이 숨겨졌을 때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만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서브토탈이 가능합니다. 매출합계 썸으로 구한 집계는 절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능동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브토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토탈은 크게 2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펑션 넘이라고 하는 11개의 인수와 RDF 참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21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는 표현하신 다음에 서브 토탈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여시게 되면 이렇게 11개의 인수가 나옵니다. 11개의 인수 밑으로 똑같은 11개가 나오는데 번호가 틀리게 나옵니다. 썸을 의미하는 9번을 선택해서 더블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인 합계를 구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콤마를 하시고 A사의 매출 10부터 1월 10일까지의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썸을 구해서 구한 100이나 서브토탈을 구해서 구한 100이나 똑같이 나타납니다. 필터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매출일서부터 D사의 매출 끝에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 탭에 가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필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걸릴 수 있는 각각의 필드명 위에 역삼각형을 의미하는 깔때기 모양이 뜹니다. B사의 매출 옆에 있는 깔때기를 클릭하시고 숫자 필터에서 크거나 같음을 선택하신 다음 5라고 쓰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5 이상의 데이터들만 남고 나머지는 숨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합계를 의미했던 썸으로 구한 것은 5 이상의 데이터 행들이 6개의 10을 더해서 60이라고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100이라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서브토탈 같은 경우는 화면에 나타나 있는 6개의 행에 대한 매출 집계만을 구해줍니다. 10개가 있으면 10개의 매출, 5개가 있으면 5개의 매출,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해서 부분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똑같은 펑션 놈이 11개가 있었는데 그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끄시고요. C에 21을 가서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서브 토탈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여시고요. 이번에는 9를 쓰지 않고 똑같은 썸 기술을 가지고 있는 109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109를 더블 클릭하시고 콤마 그 다음 A사의 매출 10부터 1월 10일까지 10을 드래그해서 범위로 잡습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일서부터 D사의 매출일 끝에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필터를 가서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B사 매출에 콤보 박스를 가서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 필터 보다 크거나 같음을 선택하신 다음에 5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A사의 매출 화면에 보이는 6개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6개 변함이 없이 똑같이 썸을 구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9번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숨긴 부분은 나타납니다. 하지만 109번을 썼을 때는 바로 강제적으로 숨긴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필터를 끄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라는 명령을 쓰지 않고 강제적으로 한번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개 행들을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명령으로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명령을 쓰지 않고 강제적으로 숨겼으니 강제적으로 숨긴 것은 인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10개라고 인정을 해서 100이라고 표현되고 강제적으로 숨기든 필터라는 명령을 써서 숨기든 상관없이 화면에 보이는 대로만큼을 구해주는 것은 109번이 되겠네요. 실무에 가서 109번이 더 활용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서브토탈에 대해서 더욱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서브토탈을 가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누적계약금 밑에를 가서 마우스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적계약금은 4월 2일날 100만원, 4월 3일날 25만원 하게 되면 125만원, 그 다음 100만원, 25만원, 50만원이 더해진 175만원이 계속해서 전일 것이 누적돼서 나오는 것을 누적계약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적계약금을 구하기 위해서 J7을 가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썸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월 2일날 첫째 날의 계약금 100만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콜론을 가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콜론을 누르시게 되면 I7부터 I7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부터 자기 자신까지의 범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I7을 클릭하시고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커서가 나타납니다. 키보드에서 F4를 누르게 되면 앞에 있는 I7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 자동 채우기로 끌어내리시면 이렇게 누적 계약금이 완성이 됩니다. 즉 I7부터 I7이라는 의미하고 $i, $7서부터 I7이라는 의미는 밑으로 하나씩 드래그 했을 때 윗부분은 고정해 놨으므로 하나씩 누적되면서 그곳에 데이터가 나타나는 누적식이 되겠습니다.